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주말, 일요일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즐겁게 일요일 보내고자 이렇게 마스크팩도 하나 해봤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부터 또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뭐 자산 시장이 지금 새 연준 의장이 선출이 되면서 좀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피부 관리를 하는 것처럼 어제 바람을 좀 많이 맞았어요. 제주도 와서.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좀 상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펴가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자산을 또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보호를 해 나가는 자산을 보호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또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개그를 하느냐, 뭐 컨셉을 바꿨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개그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항상 진중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곳에서 지금 정보들을 지금 얻고 있는데 이게 합병이 정말로 저는 루머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보다 꽤 좋은 소식이 한두 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합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우 단편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XAI가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돈이 막 들어가고 있죠. 자, 스페이스 X가 연간 순이익이 지금 한 1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상장이어가지고 100% 지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로 봤었을 때는 약 이제 80억 달러. 그래서 하나를 약 10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약 이제 8조 원 정도의 연간 순이익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과연 그러면은 이제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테슬라는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X와 지금 XAI가 합병을 한다. 이것이 가장 이제 유력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은 과연 스페이스X가 XAI의 그 적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이제 돈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스페이스X가 XAI를 만약에 품는다고 했었을 때 스페이스X가 과연 XAI를 위한 자금을 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가? 스타링크 사업이 잘 되고 난 뒤로 이제 스페이스X 전체가 흑자로 전환한 거는 맞는데 과연 테슬라처럼 60조에 가까운 현금을 과연 지금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비상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정황으로 봤었을 때 테슬라만큼의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왜냐면 현금이 있어야지 일단은 뭐 XAI에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스페이스X가 XAI를 품는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것이 이득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술적인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XAI를 어떤 형태로든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돈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돈을 스페이스X가 충당해 주기에는 지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XAI도 스페이스X도 지금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 돈을 벌고는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XAI에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지금 능력이 되는 것인가? 자,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한다면은 테슬라에게 손을 뻗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돈줄기를 가지고 있는 곳, 이곳이 합병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아닌 이상에서는 이 두 회사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이 생각보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이게 스페이스X든 뭐 XAI도 20억 달러에 대한,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200억 달러, 2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저는 일반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여러분들께서도 나 요만큼만 써야지 하지만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자,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XAI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은 XAI, 스페이스X가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 합병을 해가지고 XAI를 흡수를 하는, 자, 이 세 회사가 합병이 될 가능성이, 저는 한 이틀 전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이 너무나 큰 두 회사가, 특별하게 엄청나게 큰 기술적인 긴밀성, 물론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여러 개 기술 교류는 있겠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합을 이룰 만큼의 어떤 회사의 어떤 컨셉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봤었고, 괜히 루머 떠가지고 주가가 더 올랐는데, 이거 루머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 주가가 또 확 더 빠질 건데, 그거 걱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돈 문제로 들어갔었을 때는, 스페이스X건 XAI든 이 두 회사가 합치는 것보다 테슬라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가지고 함께하는 모습. 자,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테슬라가 결국은 다시 합류를 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때 합류를 할 필요가 아니고 아싸리 그냥 이번에 매도 먼저 맞을 거라. 여러 가지 뭐 분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역시도 올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 한 방에 그냥 다 해소해 버리자고 하면서 같이 묶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돈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돈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이 돈을 놓고 봤었을 때 테슬라가 이 합병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봤었을 때 또 저와 전혀 반대되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또 저보다 훌륭한 또 식견에 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돈을 놓고 봤었을 때 스페이스X와 XAI가 합치는 것이 생각보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테슬라가 합병이 됐었을 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되네요. 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합병에 대한 소식이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음 주에 아주 우리가 기대할 만한 소식이 하나가 있다. 자, 무엇이냐. 올해 테슬라 코리아에 저는 놀랄만한 성장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특히 올해,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월 달의 성적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인도량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올 경우에 주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라가 줍니다. 우리가 2025년 3분기 때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가 2월 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수입차 판매 랭킹이 나올 겁니다. 2026년 1월 달에 과연 그러면 1위를 한 수입차가 어디가 될 것인가. 자, 근데 저는 꽤 높은 확률로 테슬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모델 X를 1월 달에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 예약을 하셨는데 4월 달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주문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몰려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입항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0%다. 왜냐? 작년도에 여러분 25년 1월 달에 몇 대가 팔렸느냐? 한국에 5대 팔렸습니다. 5대. 그때 이제 주니퍼의 양상, 그래서 모델 Y의 재고 떨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작년 1월 달에 거의 휴업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그리고 참고로 작년 이제 1분기 전체가 33만 6,800대밖에 안 나왔잖아요. 역대급으로 낮았던 인도량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올해 저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일론 머스크가 기가 상하에서 한국으로 이제 입항을 시키는 물량을 극대화한다고 한다면 저는 20만 대도 넘길 수 있다, 한국에서. 그러면은 유럽을 한 대도 안 팔아도 유럽의 판매량을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수를, 인도량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만큼 올해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 뭐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 6,000대, 8,000대 정도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가 상하에서 그보다 2배 가까운 물량을 던진다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 1월달 대비해서 10,000대에서 15,000대가 플러스 된다. 그러면은 2월, 3월달 하면은 한국에서만 26년 1분기 때 4에서 5만 대도 더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자, 기가 상하에서 몇 대가 올 것이냐가 관건이 같고, 지금은 수요가 지금 완전히 몰려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에서, 그 다음에 언론에서 얼마나 이 부분들을 또 주목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테슬라 코리아가 아직까지 변방국가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하지만은, 이제 인도량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작년도에 5대밖에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퍼센테이지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도, 어쨌든 한 달에
한 국가에서 8,000대에서 10,000대 가깝게 플러스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뭐 미국에서 조금 이제 판매가 부족하다는 부분, 뭐 유럽에서 판매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대국이고 유럽도 유럽 연합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큰 국가인데 한국에서 이것을 커버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월간 판매량도 나올 것이잖아요. 중국에서 모델 YL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작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33,000대 정도가 팔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하루에 약 6,000대에서 7,000대 정도, 8,000대 정도 나갔나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수치가 나간 것은 지금 아닌 것으로 작년도에 1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전년도보다 확실히 뛰어났다. 뭐 20%, 30% 증가했다고 한다는 그 수치가 만약에 뉴스가 들린다고 한다면 이거 테슬라가 이번에 2026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인도량도 팔리고 지금은 뭐 미래 사업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인도량이 작년보다는 확실하게 훨씬 더 높아진다는 수치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이건 당연히 기관에서 실적을 중시하는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꽤 심한 것 같아요. 코인 시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고, 하지만은, 테슬라는 지금 합병 이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변동성을 지금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저는 다음 주에, 어떤 하락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좋은 소식들이 특히 인도량 발표가 테슬라 코리아와 특히 중국에서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어떤 그런 시장에서 제가 피부 관리를 하는 것처럼 피부 보호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산도 보호를 해 나가는.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있죠. 지금 일요일 날. 어떻게 그러면 내 자산을 보호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